11월 늦은 오후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 앞. 회색빛 건물 입구 옆 벤치에 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손에는 낡은 검은색 보따리 하나. 얼굴엔 어딘가 멍한 표정이 가득했다. 여보, 여기가 어디야?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옆에 있던 50대 남자와 그 부인은 이미 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엄마, 여기서 좀 쉬세요. 잠깐만요.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며느리는 더 차갑게 앞만 보며 걸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 멀리 아들 부부가 타고 온 검은색 승용차. 차 문이 열리고 닫혔다. 응?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시동 거는 소리.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오빠, 멈춰. 날카로운 외침이 주차장을 가르며 퍼졌다. 한 여자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다. 40대 중반, 숨이 찰 정도로 달려온 얼굴엔 눈물이 가득했다. 오빠, 형수님. 차가 멈췄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갔다. 장남의 얼굴이 보였다. 표정은 굳어 있었다. 민경아, 왜? 동생 민경은 차 옆에 손을 짚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를 여기 두고 가시게요? 조수석에 앉은 며느리가 차가운 시선으로 창밖을 내다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어머니 모실 거면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못합니다. 민경의 몸이 휘청거렸다. 뒤에서 할머니가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중얼거렸다. 민경아, 너 왜 여기 와? 며느리는 창문을 올렸다. 차는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경은 그 자리에 선 채 뒷모습이 멀어지는 오빠 차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1년 전, 이 가족의 이야기는 한 남자로부터 시작됐다. 박동철, 73세, 개인 택시 기사, 40년 넘게 핸들을 잡았다. 새벽 4시에 나가 밤 10시에 들어오는 삶. 손님 뒷좌석에서 흘린 땀으로 세 남매를 키웠다. 아빠, 손 왜 이렇게 부었어? 막내딸 민주가 물으면 동철은 그저 웃었다. 괜찮아. 핸들 오래 잡으면 그래. 아빠 힘세니까. 하지만 동철에겐 한 가지 확실한 기준이 있었다. 장남에 대한 믿음. 첫째 아들 박민수. 공부는 못했지만 동철의 눈엔 언제나 든든한 아들이었다. 민수는 맞으니까. 나중에 우리 집안 지킬 놈이야. 그래서 동철은 모든 걸 민수에게 쏟아부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호주로 어학연수. 당시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다. 둘째 민경과 막내 민주는 대학 등록금도 스스로 장학금으로 해결했다. 오빠만 좋겠다. 민경이 한번 투덜거렸을 때 어머니 정순이가 말했다. 언니야, 오빠는 맞이잖아.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민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민수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파트 전세금 5천만 원. 결혼 자금 따로 3천만 원. 아버지, 저희 집 장만할 때까지만 도와주세요. 민수의 말에 동철은 기꺼이 통장을 열었다. 반면 민경과 민주는 각자 알아서 결혼했다. 동철은 그저 축의금 200만 원씩만 냈다. 딸들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게 동철의 생각이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이 그렇게 정한 거라면 자신이 뭐라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딸들은 알고 있었다. 집안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도 동철은 좋은 아버지였다. 거칠지만 따뜻했고 성실했고 가족을 사랑했다. 다만 그 사랑의 크기가 조금 다를 뿐이었다. 그해 겨울, 박동철이 쓰러진 건 택시 안에서였다. 심근경색,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아버지, 민수가 중환자실 앞에서 울부짖었다. 민경과 민주도 눈물을 쏟았다. 정수는 말없이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다. 3일 후, 동철은 짧게 눈을 떴다. 의사들도 놀랐다. 기적이었다. 여보. 정순이 남편의 손을 꼭 쥐었다. 민수야 어디 있어? 동철의 목소리는 가늘었다. 여기 있어요, 아버지. 민수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다. 동철은 힘겹게 말을 이었다. 건물. 내가 모아둔 거. 너 줄게.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니야. 나 알아. 내 어머니 부탁한다. 동철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엄마 좀 잘 모셔라. 응?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민수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동철은 숨을 거뒀다. 장례 후 2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 집행이 이뤄졌다.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은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가 건물 1동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시가 약 18억 원 상당이며 수령인은 장남 박민수 씨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민경과 민주는 서로 얼굴을 마주봤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입이 쓰였다. 민수 옆에 앉은 아내 강유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오빠. 민경이 조용히 불렀다. 응.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답했다. 같이 모시지 뭐. 걱정 마.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표정은 차가웠다. 민주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언니, 우리도 유류분 같은 거 있지 않아? 민경이 막내 손을 꼭 잡았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날 이후 박씨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3개월 후 민수 부부의 집. 당신, 이거 진짜 못하겠어. 유진이 식탁에 앉아 말했다. 뭐가? 민수가 물었다. 어머니 모시는 거요. 나 진짜 한계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요즘 보셨어요? 같은 말 하루에 10번씩 하시고 어젯밤엔 화장실도 못 찾으셨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치매 초기래요, 치매. 이거 점점 심해지면 우리 어떻게 감당해요? 민수는 말이 없었다. 사실 그도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엄마 요양병원 보내면 되잖아. 그게 돈이 얼마인데요?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요. 누가 내요? 건물 월세 나오잖아.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에요. 노후 자금. 당신 퇴직금도 얼마 안 남았는데. 유진은 단호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동생들한테 나눠서 모시라고 하세요. 왜 우리만 해요? 재산은 나 혼자 받았는데? 그건 장인어른이 당신만 믿고 주신 거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유진은 차갑게 말을 끊었다. 같은 시각 민경의 집.
언니, 형부가 또 전화 안 받아? 민주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응. 한 달째 피하는 것 같아. 민경은 한숨을 쉬었다. 두 자매는 번갈아가며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언니, 나 회사 조퇴 또 했어. 과장님이 눈치 주시더라. 미안해, 민주야. 내가 더 자주 모실게. 아니야. 근데 언니, 오빠는 건물까지 받아놓고 왜 이래? 민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속은 타들어갔지만 오빠를 원망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어머니는 점점 더 깊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장남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5월 어느 날 민경의 집 거실. 정수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점심 드세요. 민경이 국을 가져왔다. 응. 정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췄다. 민경아. 네, 엄마. 여기가 어디니? 민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 우리 집이에요. 제 집. 아, 그래. 그랬지.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흐렸다. 잠시 후 정순이 다시 물었다. 내 아버지는? 아빠는 하늘나라 가셨어요, 엄마. 아, 그랬지. 미안해. 자꾸 까먹네. 정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민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화장실로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기 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 애들 셋이 잘 지내라고 했잖아. 근데 왜 민수가 안 보이지? 형제끼리 싸우면 안 되는데. 민경은 어머니 옆에 누워 그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잘 지낼 거예요. 그래. 너희가 착하니까. 정순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민경은 그 순간 깨달았다. 어머니는 다 알고 있다는 걸. 치매에 걸려도 기억이 흐려져도 자식들 사이에 금이 간 걸 다 느끼고 있다는 걸. 6월 민주의 직장 동료와의 대화. 민주야, 너희 집안일 들었어. 과장 김혜진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아, 네. 근데 너희 오빠 재산 다 받았다며? 너희는 하나도 못 받았고 내 아버지가 오빠한테만 주셨어요. 그럼 유류분 청구해봤어? 유류분이요? 민주는 고개를 갸웃했다. 응. 법으로 정해진 최소 상속분이 있어. 너희도 권리가 있다고. 그런 게 있어요? 당연하지. 요즘 이런 거 소송 많이 해. 너희 오빤 18억짜리 건물 받았으면 너희도 각각 23억은 받을 수 있을걸? 민주는 그제야 뭔가 깨달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날 저녁 민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나 오늘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유류분이라는 게 있대. 유류분? 응. 우리도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대. 알아보자, 언니. 민경은 잠시 망설였다. 오빠랑 법으로 싸우자는 거야? 언니, 우리 지금 엄마 모시느라 직장도 못 다니고 있어. 근데 오빠는 건물세 받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 민경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언니, 이건 우리 권리야. 아버지가 오빠만 생각한 건 잘못된 거라고. 결국 두 자매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 사무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니 어머니 50%, 자녀들이 50%를 나눠 갖는 구조예요.
그럼 저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대략 각각 3억 정도는 청구 가능할 겁니다. 민경과 민주는 서로 얼굴을 마주봤다. 소송하면 오빠가 어떻게 나올까요? 보통은 합의를 보려고 하죠. 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경은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민주는 달랐다. 언닝하자. 우리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날 밤 민수에게 온 내용 증명. 민수는 서류를 펼쳐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유류분 반환 청구. 유진이 옆에서 서류를 빼앗아 읽었다. 뭐야, 이것들이 지금 동생들이 변호사를 쓴 모양이야. 황당하네. 아버지가 당신 주신 건데? 민수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민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경아, 너 지금 이게 뭐야? 민경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오빠, 우리 법으로 정해진 권리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건데 법이 무슨 소용이야? 오빠, 그럼 엄마는요? 우리가 혼자 모시고 있는데 오빠는 뭐 하고 계세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법대로 하시던가요, 오빠? 민경이 전화를 끊었다. 민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7월, 민수 부부의 집. 당신, 이거 변호사 비용만 1,000만 원 넘게 나온대요. 유진이 소리쳤다. 알아. 나도 알아. 민수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어쩌려고요? 동생들한테 돈 줄 거예요? 합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뭐, 18억짜리 건물 받아놓고 6억을 나눠줘요?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계속 싸우자고. 법원 가면 우리가 질 수도 있어. 당신이 약해서 그렇죠. 아버지가 당신만 믿고 주신 거잖아요. 유진의 말에 민수는 주먹을 쥐었다. 그만해. 그만하긴 뭘 그만해요. 당신 동생들이 지금 우릴 우습게 보는 거라고요. 바로 그때 고등학생 딸 박서연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엄마, 아빠, 조용히 좀 해요. 서연아, 너 들어가 있어. 들어가라고요? 온 동네 다 들리게 싸우시면서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리고 아빠, 왜? 학교에서 다 소문났어요. 아빠가 할머니 요양병원에 버렸다고.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 제 친구 엄마가 그 병원 근처 사시대요. 그날 다 봤대요.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 진짜 창피해 죽겠어요. 학교 가기 싫어요. 유진이 딸을 달래려 했지만 서연은 방문을 쾅 닫아버렸다. 그날 밤 민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엔 민경이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가 떠 있었다. 오빠, 아버지가 우리한테 남긴 건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엄마 좀 잘 모셔라.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 이제야 느끼기 시작했다. 8월 변호사 사무실. 어머님 결정하셨어요? 변호사가 민경과 민주에게 물었다. 네.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민경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좋습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민주가 언니 손을 꼭 잡았다. 언니,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응. 우린 아무 잘못 없어. 같은 시각, 민경의 집. 정수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민경이 어머니 곁에 앉았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엄마 지켜줄게요. 민수는 오빠는 오빠 길이 있을 거예요. 정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너희 둘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엄마. 우리 엄마잖아요. 민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개월 후 법원 조정. 결국 민수는 합의를 택했다. 각각 2억 5천씩, 총 5억을 동생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지만 그 돈보다 더 큰 걸 잃었다. 가족. 민수는 그 이후로 동생들과 연락이 끊겼다. 어머니와도. 현재 민경의 집. 정수는 이제 많이 좋아졌다. 약물 치료와 딸들의 헌신 덕분이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죠? 그러게. 민경아, 오늘 산책 갈까? 좋아요, 엄마. 두 모녀는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도리는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족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재산은 나눌 수 있지만 사랑과 도리는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